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지혜의 향기입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지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일 이 자리에 섭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 혈압약 챙겨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런데 이상해. 약 먹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음식 조심하라는데 나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과자나 케이크 같은 것도 안 먹는데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대화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병원에서는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그 음식들 속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아세요? 매일 아침 마시는 그 따뜻한 국물, 평생 먹어온 흰 쌀밥, 간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70대가 넘어서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안 먹었는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들이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식탁 위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를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된 습관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일 말입니다. 지난달 일산에 사는 74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셨어요.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아침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장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처음엔 잠깐 핑 도는구나 싶어서 벽에 손을 짚고 기다렸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10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가족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워낙 소식하시는 편이에요. 밥도 반 공기씩만 드시고 고기도 잘 안 드시고요. 그냥 김치찌개나 된장국 정도만 드시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정말 착실하게 우리나라 전통 식단을 드셨거든요. 아침에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점심에는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간식으로는 떡 한두 개 정도. 언뜻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 같죠? 할머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과자나 케이크 같은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럴까?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된장국 한 그릇에 녹아있는 나트륨의 양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 흰쌀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경우도 비슷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평소에 라면 자주 드셨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거의 안 먹었어요. 대신 국수는 자주 먹었는데 바로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라면 대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소면이나 우동을 자주 드셨거든요. 하지만 면 자체도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그 국물이었어요. 멸치 우린 국물에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김치나 깍두기를 올려서 드시는 그 국수 한 그릇에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인천에 사는 72세 방영희 할머니는 또 다른 경우였어요. 이 할머니는 단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케이크나 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과일도 너무 달다고 잘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에는 항상 믹스커피 한 잔씩 드셨어요. 이거는 단 게 아니라 그냥 커피잖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안과에 가셨더니 당뇨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황당해 하셨어요. 나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겨? 알고 보니 할머니가 드시던 믹스커피 한 잔에 각설탕 2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 있었고 하루에 3번씩 드시니까 각설탕 6개를 매일 드신 셈이었어요. 게다가 주식으로 드시던 흰 쌀밥도 우리 몸에서는 설탕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 독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대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한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자분들 10명 중에 8명은 나는 건강하게 먹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식단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위험한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어요.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국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 없는 밥상은 상상도 못하죠? 아침에 미역국, 점심에 된장국, 저녁에 김치찌개. 이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끓일 때 들어가는 재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묵은 김치에 이미 소금이 잔뜩 들어있고 거기에 멸치 우린 육수,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까지 넣잖아요. 마지막에 간을 맞춘다고 소금이나 국간장까지 넣고요. 된장국도 마찬가지예요. 된장 자체가 콩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멸치 육수 내고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국간장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나온 국물 한 그릇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을 훨씬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그럼 국물을 적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국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도 먹고 젓갈류도 먹고 장아찌도 먹어요. 모든 게 다 짜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 쌀밥이에요. 쌀밥이 뭐가 문제야?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흰 쌀은 우리 몸에서 설탕과 거의 비슷하게 작용해요.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과 달리 흰 쌀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빠지고 전분만 남거든요. 이 전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금세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확 올려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몇 시간 후에는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대사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와 똑같이 흰 쌀밥을 한 공기씩 먹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게다가 활동량도 줄어들었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그대로니까 남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쌓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먹는 가공식품들이에요. 라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라면 대신 다른 걸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냉동만두, 어묵, 햄, 소시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들도 라면 못지않게 문제가 많아요. 만두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피해, 돼지고기나 소고기 다진 것,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한 각종 조미료들, 여기에 보존을 위한 방부제까지 들어가요. 어묵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을 갈아서 만드니까 단백질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분과 각종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물에 끓여 먹으니까 나트륨까지 엄청나게 많고요.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희 할머니처럼 믹스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건 커피지 음료수가 아니야 하시면서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과 크림이 들어 있어요. 커피 본연의 쓴맛을 없애고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루에 3잔만 마셔도 각설탕 6개 정도의 설탕을 드시는 셈이에요. 이온 음료나 비타민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예요.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인공감미료가 들어있고 이것도 우리 몸에서는 설탕과 비슷하게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기름이에요. 나는 기름진 음식 안 먹어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기름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 할 때 들어가는 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기름,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기름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도 이제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혈관에 기름이 쌓이고 간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강원도 춘천에 사는 71세 정명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약 먹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시면서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평생 먹던 김치찌개를 끓일 때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넣는 게 이상하고 된장국도 간이 싱거워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지으니까 아들, 딸들이 이게 뭐야? 밥이 이렇게 거칠어도 돼?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명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셨어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김치를 물에 헹군 다음에 다시마 우린 물을 넣어서 감칠맛을 냈어요. 그리고 두부를 넣어서 단백질도 보충하고 맛도 좋게 만들었고요. 된장국도 멸치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내니까 훨씬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났어요. 흰 쌀밥도 처음에는 현미를 반만 넣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현미 7, 흰쌀 셋 정도로 드시고 계세요. 거기에 보리나 콩도 조금씩 넣어서 영양도 좋아지고 씹는 맛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석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3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뭘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부산에 사는 69세 김태호 할아버지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라면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한 봉지는 기본이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라면에 달걀 넣어서 해장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소변에 거품이 나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세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라면을 끊는 거였어요. 몸이 라면을 찾더라고요. 특히 밤에 출출할 때나 술 마신 다음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영리하게 대체 방법을 찾으셨어요. 라면 대신 메밀국수나 소면을 삶아서 드셨는데 국물은 따로 만드셨어요. 멸치나 다시마로 깔끔하게 육수를 내고 간은 국간장 대신 된장을 아주 조금만 풀어서 맞추셨어요. 그리고 계란이나 두부, 청경채 같은 채소를 넣어서 영양도 챙기고 배도 든든하게 만들었고요. 해장할 때도 라면 대신 콩나물국을 끓여 드셨어요. 콩나물에 두부 넣고 된장 조금 풀어서 끓인 국물이 해장에도 훨씬 좋더라고요. 술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었고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몸무게도 10kg 정도 빠져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서울에 사는 75세 박정자 할머니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이 할머니는 믹스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간식과 함께 한 잔, 저녁 후에 또 한 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믹스커피부터 끊으세요 하시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커피 없는 하루는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점진적으로 바꿔가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주에는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에 설탕 한 스푼만 넣어서 드셨어요. 두 번째 주에는 설탕을 반 스푼으로 줄이고 세 번째 주에는 아예 설탕 없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써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커피 본래의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5잔을 3잔으로 줄이고 오후 늦게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카페인 때문에 잠도 안 오던 게 사라지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세요. 3달 후 당뇨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어요. 다른 건 별로 바꾼 게 없는데 믹스커피만 끊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대구에 사는 72살 최영수 할아버지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볶음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김치볶음,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같은 걸 자주 해 드셨는데 기름을 많이 써야 맛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요리 방법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기름에 볶는 대신 물을 조금 넣고 볶거나 아예 찜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김치볶음도 기름 없이 김치에서 나오는 물기만으로 볶으니까 더 깔끔한 맛이 났고 고기도 기름에 볶지 말고 삶거나 쪄서 드시니까 담백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향만 내는 정도로 줄이셨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꿔나가신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몸 상태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병원 갈 일도 줄어들었고 약도 줄이거나 아예 끊은 분들도 계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도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앞서 들으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바꾸기 시작하신 거죠. 정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싱거운 음식이 도저히 입에 안 맞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입맛이 생각보다 빨리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물 줄이기예요.
지금까지 국그릇에 가득 담아서 드셨다면 반만 담아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국물은 마지막에 조금만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끓일 때도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싱겁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돼요. 김치도 그냥 먹지 마시고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특히 묵은 김치는 짠맛이 강하니까 찬물에 살짝 담갔다가 물기를 짜고 드시면 돼요. 젓갈류도 조금씩만 드시고 가능하면 아예 없애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밥 바꾸기예요. 흰 쌀밥을 하루아침에 현미밥으로 바꾸면 가족들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흰 쌀에 현미를 조금씩만 섞어 보세요. 열에 하나 정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보리나 콩도 좋아요. 밥을 지을 때 보리 한 줌, 콩 한 줌 넣으면 영양도 좋아지고 씹는 맛도 좋아져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몸에 부담이 적고요. 세 번째는 간식 바꾸기예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차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쓰겠지만 설탕이나 꿀을 아주 조금씩 넣어서 단맛을 줄여가는 거예요. 김태호 할아버지처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돼요. 과자나 빵 대신에는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좋은 기름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는 요리법 바꾸기예요. 기름에 볶는 대신 물에 볶거나 찜으로 해보세요. 고기도 기름에 볶지 말고 삶거나 구워서 드시고 기름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드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마지막에 향내기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특히 나물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하지만 나물 무칠 때도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고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조금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 줄이기예요. 라면,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건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정 먹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 금세 포기하게 돼요.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설명하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밥이 이렇게 거칠어도 돼?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점점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예전처럼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변화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고요. 3달 정도 지나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정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맛있고 좋아요. 예전 음식이 이렇게 짜고 기름졌나 싶을 정도예요. 김태호 할아버지도 라면 없는 생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몸무게도 줄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병원비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오늘 저녁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국물을 반만 마신다든지 흰쌀에 현미를 조금 섞는다든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마신다든지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